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의 세계 무역액이 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보다 2뒤에단 낮은 세계 8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이 19조 3,5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중국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며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저유가가 이어지며 산유국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가 2010년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77.87로 집계돼 9월 74.64보다 4.3%나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수입물가의 상승폭은 2010년 12월 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과점주주로 7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9.7%를 7개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곳은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입니다. 낙찰자들은 오는 28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와 매각 예약을 체결합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의 하루 매출액이 1,200위안, 우리 돈 2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2배 많은 매출입니다. 광군제의 매출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또 행사가 개시된 지 7분도 채 되지 않아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의 서정덕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증시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푹 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방향성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큰 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800선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1980선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620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고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장 대응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흐름부터 전략까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8.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0.3%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포인트에서 움직였고요. 198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1978포인트, 오늘 하루의 최저가인 1974포인트와 근접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크진 않습니다. 58억 원 정도 보폭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10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1,000억 원 가까이 995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21억 원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0포인트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620.96포인트고요. 0.15%, 0.93포인트 정도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622포인트에서 시작해서 620포인트까지 지금 이 정도가 저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가는 623포인트. 저가와 고가의 밴드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433억 원 정도 코스닥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277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은 126억 원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3거래일,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관심 업종까지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 돌아왔고요. 과연 5인의 투자자들은 과연 뭐라고 전략을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정시 매수라고 조정시 매수 관점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정입니다. 미국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12월 FOMC 부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미국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12월에 FOMC가 부각된다. 외인의 순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점쳐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지수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 유효 관점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족한 상승 에너지라고 상승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모습을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 반등 가능 구간.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한둘 투자 전략이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장 투자 전략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좀 진행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로 인한 리스크도 일단은 상존을 한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선진국 시장은,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대신에 이제 신흥국 쪽으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고 대만이라든가 아시아 증시 이머징 쪽으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 좀 매도 플레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FOMC의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매도 플레이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80%까지 상승한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매도, 이로 인한 주가 조정, 이것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짓눌렸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쪽이겠고, 대선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미국 대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막말 파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은 우려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는 쪽에서 올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외국 매도로 해서 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측면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업종 주셨는데요. 은행, 보험, 금융업종, 기계철강, 인프라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까지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은행, 보험 등의 금융업종 또한 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수혜 주로서 우리가 기대가 가는 그런 쪽이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인프라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계라든가 철강 등 관련 섹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관련된 두산인프라도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들 보이듯이 이런 트럼프 효과가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의 매도도 있었고 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힐러리의 어떤 피해주로 분류됐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장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섹터가 또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명암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적인 어떤 내용들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또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급락 조정 속에서 신용 물량이 대거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가운데 녹십자 랩셀 같은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목요일 날 뭐 20% 넘는 27%,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한 이틀간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세포치료제 연구 그리고 개발한 뭐 그런 업체죠. 이 종목도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하락만 했던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인해서 바이오 쪽에 이제 모멘텀을 불면서 뭐 강한 반격을 보여줬는데 신규 상장돼서 계속 빠지기 위했던 종목군들 군이기 때문에 여타 종목 대비도 수급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26,000원대 오면은 뭐 그때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3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제시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십자 랩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7,15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서 26,000원 정도의 매수가 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 23,000원까지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고 저희 제작진도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갖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수익률 탑3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수익률 탑3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수익률 탑3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동이 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예요. 골프존 유원홀딩스 7.4%의 높은 수익률로 3위로 랭크가 돼 있고요. 2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입니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SO일로 7.9%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굴까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3위에도 랭크돼 있고 1위에도 랭크돼 있네요. 한샘으로 무려 9.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새롭게 또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재밌네요. 장마감을 지금 1시간 반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가볼게요.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재 부장께서 그동안 1위를 굳건하게 지켜오고 계셨는데 조금, 최근에 1위권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부장님께 많은 기대가 또 됩니다. 그 전에 김영재 부장님의 종목 컬렉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김용재 부장의 종목 컬렉션. 이지바이오, 대한항공, 우리은행 세 종목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는 마이너스 3.5%, 대한항공은 마이너스 8%, 그리고 우리은행은 여전히 수익률입니다. 5.2%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장님, 우리은행은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10%가 넘는 수익률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이지바이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AS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AS에 앞서서 미국 네.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네. 큰 그림은 아직도 대형주 매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매수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내년 실적의 전망이 밝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은행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예금보호공사에서 지분 29.7%의 매각이 투자자 7곳에 결정되었다는 소식 나왔는데 지난 4차례 실패 후 실질적인 민영화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각 작업이 종료되면 민간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로써 중장기적인 수익성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밖에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당 500원에 달하는 연말 배당 매력이 남아있어서 주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행보 또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10월 인천공항 수송 실적이 개선되었고, 대한항공의 주가 수준 역시 과거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재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석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 역시 손절매 기준가인 29,0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탄력분에 따른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보유 전략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하였고, 단기순이익은 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한 반면 순이익은 컨센서스가 87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순이익에서 크게 개선된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마진의 사료 첨가제의 그런 수주 증가로 수익성이 제고된 것과 금융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추천일인 지난 월요일 대비 소폭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유효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유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종료되면 좀 긍정적이고, 연말 배당 기대감과 또 이제 트럼프의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보유. 대한항공은 매력적인 구간은 맞지만 손절가에 도달을 했고, 조종사의 파업이란 단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좀 실적 개선부터 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녹스는 2001년 설립되고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그리고 OLED, FPC 소재 등을 개발하는 IT 소재 부분과 자전거 제조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레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적 동향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12억 원, 당기순이익 81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녹스의 투자 포인트는 사업 부분 확대로 인해 특정 부분에 편중되지 않은 매출이 좀 다변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녹스는 과거 스마트폰 부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OLED 봉지재, 반도체용 다이본딩 필름 등 반도체 및 OLED 소재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 소재인 다이본딩 필름은 2013년 SK 하이닉스의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2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고객사 확대를 통한 점유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OLED 소재는 매출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체 매출의 17%까지 상승해 향후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발생했지만 내년 스마트폰 부분 영업 비중은 15%로 축소되며 반도체와 OLED 부분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40%,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확실한 체질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318억 원, 당기순이익이 2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PER 8.7배에 거래되고 있어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작년 인수한 알톤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적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4분기가 계절적 비수익이라는 점에서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저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 등을 보면 10월 1일 이후에 기관이 34만 주 순매수, 외국인은 한 16,000주 정도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17,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어서 포트에는 편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7,000원, 16,950원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에는 왔는데 포트에는 편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두 종목만 가지고 계신 거네요. 우리은행과 이지바이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종목들로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1부 이렇게 쭉 함께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대선 이후 금리와 달러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슈칼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G2 움직임과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진우 대리와 함께 우리은행 민영화 금융주 살피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